자, 1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1반, 2반, 3반, 4반 학생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사 수업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앙집권국가의 성립과 정복전쟁에 대해서 빨리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앙집권국가가 뭔지 배웠었고, 삼국이 이 중앙집권국가의 성립을 하면서 성립된다고 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다면은 중앙집권국가를 어떻게 성립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복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 오늘 배운다고 했었죠. 자, 선생님 잠시만요. 됐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제일 위에 있었던 고구려부터 중앙집권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계속 이게 계속 걸리네요. 미안해요. 흔들렸죠. 자, 됐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먼저 2세기에 고국천왕이란 왕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고국천왕 때 기존에 있던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꿔버립니다.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꿔버리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고구려가 초기 국가 단계일 때 계루부, 전로부, 연노부, 환노부, 연노부 이런 5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라고 했었죠. 그래서 초기 국가 단계에서는 이 부의 힘, 5개의 부족의 힘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족적인 5개의 부를 이제 이 부요의 부족장들을 모두 고구려의 귀족으로 편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부족의 힘을 잃고 너희들 그냥 지리를 나타내는 그냥 어방동, 삼방동 이런 동을 지리를 나타내는 행정적인 5개의 지역으로 부로 바꾼다. 그 말은 즉슨 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모든 권한을 국왕에게 집중시킨다. 그 말이겠죠. 자, 이런 고국천왕 때 중앙집권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앙집권화를 이뤘던 왕이 4세기에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소수림 왕 때입니다. 소수림 왕. 중앙집권국가, 중앙집권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왕이 소수림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림 왕 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중앙집권을 이뤄내는 종교였던 불교, 중국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받아들이죠. 그리고 태학이 뭐냐면 최고 대학인데, 국가에서 세운 최고 유교 교육기관인데, 유교를 가르쳤다고 했죠. 유교에서 충효 이런 거 강조한다고 했었죠. 이거를 가르치는 최고 대학을 마련하고 여기서 졸업한 사람을 소수림왕은 관리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왕에만 충성을 다하는 유교 윤리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기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율령, 법을 받아들이게 되죠. 국왕 중심의 국가 체계인 율령,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앙 집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던 단계가 소수림왕 단계입니다. 이 소수림왕 때에 중앙 집권이 완성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이 이후에 등장하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이때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국가 내에서 중앙집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대외적으로 영토를 팽창하게 되는 거죠. 이름만으로 들어도 알 수 있는 넓은 영토를 열었던 광개토대왕이죠. 북으로는 만주 지역부터, 남으로는 평양에 있던 대동강유역까지 영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보이죠? 사진. 여기 당시 고구려 수도였던, 여기는 없는데, 자, 졸본성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신라 거네요. 미안해요. 자, 고구려 거.
여기네요. 국내성이죠. 국내성. 당시 수요였던 국내성으로부터 북쪽으로는 만주지역, 부여 나머지 영토를 정리를 하고 거란지역까지, 동부여 지역까지 영토를 팽창시키고 거란까지 공격을 하죠. 남쪽으로는 평양,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까지, 지금 수도 서울, 거기까지 함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바로 광개토 대왕 때다. 자, 그런데 광개토 대왕 때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400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당시에 신라에 외나라가 쳐들어오거든요. 일본 외가 쳐들어왔는데 신라의 힘으로는 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외와 이전부터 교류를 하던 우리 지역의 가야는 이미 철과 금 이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대외 교류로서 외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외와 교류를 많이 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가 신라를 공격할 때 가야도 이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외와 가야의 이 연합군에 대해서 신라는 이를 막지 못하자 신라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직접 보기 2만을 이끌고 보병과 기병, 보병은 직접 우리 육군 가면은 직접 발로 뛰어서 싸우는 그런 군인, 기병은 말 타고 싸우는 군인. 자, 이런 보병, 기병 2만을 직접 이끌고 신라를 지원해 줍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 나오죠. 신라 지원 400년에 신라를 직접 지원을 해서 금강가야를 공격을 하고 수도였던 금성에 침입했던 경주죠. 경주에 침입했던 왜군도 직접 몰아내게 됩니다. 이 이후로 고구려는 신라에 조금 내정 간섭이라고 하긴 그런데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광개토 대왕 때 영토 팽창이 이루어졌고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그리고 외가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신라를 지원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겁니다. 자, 아버지 때 이런 영토 팽창을 이루어내고 이제 아들 때 장수왕 때 북쪽으로는 이제 광개토 대왕 때 많이 영토를 팽창했다고 생각한 장수왕은 이제 골칫거리던 백제와 신라까지 넘보는 남진정책을 피게 됩니다. 남진정책. 남쪽으로 진군을 하는 거죠. 남쪽으로. 장수왕 때 이제는 남쪽으로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남진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수도를 기존에 국내성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진정책을 계속 실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주에 직접 장수왕이 왔다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충주 고구려비를 세우게 되죠.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나와 있는 이런 400년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고 고구려가 어떻게 만들어졌던 나라인지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가 적혀 있는 광개토 대왕 릉비는 광개토 대왕 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장수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거 유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고구려의 중앙 집권 국가의 성립이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소수리망 때 이게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본격적으로 정복 정쟁이 이루어지면서 영토 팽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고구려의 전성기는 이 광개토 대왕 이후에 장수왕과 광개토 대왕이 이루어지는 이 4세기와 5세기가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이때가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고구려는 중앙 집권 국가의 성립과 정복 전쟁은 여기까지 만 하면 됩니다. 고국천왕, 소수리망, 광개토 대왕, 장수왕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제 신라만 하면 됩니다. 금방 끝나요. 자, 백제 볼까요? 백제. 자, 백제를 보면은 백제 같은 경우는 이 중앙 집권의 기틀을 닦은 왕이 누구냐면 3세기의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이왕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관등제와 백제의 관등제, 관리의 등급을 나타내는 그리고 관등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으면서 위계질서를 강화해서 최상위에 누가 있다고? 왕이 있다고 알려주는 관복
백제도 이 고이왕 때 실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 집권의 기틀을 고이왕 때 마련을 하고 나서 이 4세기 때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합니다. 국가도. 자, 영토 팽창에 나서게 되는데 대외 정벌을 나서게 되면서 기존의 백제의 수도는 어디였죠? 아직까지는 고구려로부터 한성을 뺏기기 전에는 한성이 수도였죠. 한성. 지금의 서울 위치. 그 한성을 중심으로 백제가 건국이 되었고 아직까지 전라남도 이제 목포 쪽이나 순천, 광양 이쪽은 아직까지 백제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 마한이 남아 있었어요. 삼한 중에 마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초고왕 때 이제 전라남도까지 마한 지역까지 복속을 하면서 이제 전라남북도 그리고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지금의 그 지역까지 모두 백제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평양을 직접 공격을 해서 근초고왕이 공격을 해서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영토 평차. 남으로는 마한 지역, 북으로는 고구려 지역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대외 교류에 나서게 되면서 중국의 산둥반도 잠시만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중국의 이쪽 중국 지역, 그리고 백제의 외 지역, 그리고 아까 근초고왕 때 평양을 공격했다고 했죠. 그리고 영토 팽창에 나서게 되고 이 밑에 마한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영토 팽창과 국내 영토 팽창과 적극적인 대외 교류에 나서게 됩니다. 백제는 이때가 언제라고?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 자, 그리고 근초고왕 때 영토 팽창에 나서게 된 다음에 또 4세기에 침류왕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때 앞에 배웠던 불교가 수용이 되고 이때 국가의 종교로 승인이 됩니다. 불교 공인. 자, 그러다가 백제는 4세기 이후에 고구려의 전성기가 되면서 조금 쇠퇴를 하다가 한양이 함락이 되고 한성이 함락이 되고 수도를 웅진 지역으로 전도, 지금의 충청도 공주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좀 쇠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다시 한 번 더 융성을 시키기 위한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6세기에 500년대 6세기니까 그때 무령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자, 다시 한 번 더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에 22담로라고 하는 지역을 두고 여기에 왕의 명령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왕의 일족들, 왕의 가족들을 담로에 파견을 하면서 지방 통제를 일단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방을 일단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내 명령이 잘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무령왕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후에 제1백제에서 중요한 성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성왕 때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왕 때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원래 한성에 있던 곳에서 웅진 지역으로 옮겨왔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사비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비는 오늘날 부여 지역입니다. 부여. 사비로 옮기게 되고 국호도 백제 안 쓰고 우리는 이제부터 남부여다. 왜? 남부여라는 이름. 자, 백제의 건국자 누구죠? 온조죠, 온조. 온조 누구 아들? 고구려의 주몽 아들이었죠, 주몽 아들. 이 주몽은 또 원래 어느 나라 사람? 부여의 금모아의 아들이었죠. 자,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다. 우리의 뿌리는 부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는 대륙의 기상을 뻗쳤던 부여, 고구려를 잇는 그런 남쪽의 부여다라고 하는 걸 천명을 하게 되죠. 국호, 나라 이름을 백제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부여라고 하는 부여를 쓰면서 이 뿌리를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자, 국호도 바꾸고 수도도 바꾸고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외 경략에 나서냅니다. 그래서 신라와
한강유역을 공격하게 되고 당시에 신라의 왕이었던 진흥왕과 이 성왕이 손을 잡고 신라의 한강유역을 여기 있는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뺏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한강유역을 점령을 해요. 당시 한강유역 이 한성에 22개의 부가 있는데 한강 이북에 있는 12개의 부는 신라가 갖고 남쪽에 있는 10개는 백제가 갖기로 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성왕하고 신라의 진흥왕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수복을 하게 되죠. 수도 서울을 지금의 수도죠. 그때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한강을 차지를 하게 되죠. 한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강을 통해서 지금 당시 신라도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백제와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라도 한강을 원했어. 왜? 한강을 통해서 직접 중국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백제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잃어버린 수도였고 그리고 자신도 한강을 통해서 백제와 직접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한강을 원한 상황에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손을 잡고 고구려의 한강을 공격을 해서 22부를 차지하는데 약속을 어기고 진흥왕이 이 성왕을 배신을 하고 이 22부를 다 차지해 버리죠. 여기에 빡친 성왕은 진흥왕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옥천 지역에 있는 관산성을 공격을 하지만 성왕은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자, 어쨌든 성왕 때 수도도 바꾸고 국호도 바꾸고 적극적으로 대외 경략에 나서서 한강유역을 공격하려고 했다. 알겠죠? 중앙 집권이 이렇게 성립해 나가면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졌다. 백제의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빨리 하고 백제는 여기까지. 자, 이제 신라 빨리 하고 맞춰보도록 합시다.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만에 있던 진한 12개, 진한의 12개의 소국들 중에 하나였던 사로국이 발전을 해서 세운 나라가 신라인데 이때 신라를 건국했던 세력이 김, 알, 지, 박, 혁, 거세 그리고 석탈해라는 사람이었는데 신라가 주변 진한 12소국을 이렇게 통합하면서 신라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건국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김씨, 박씨, 석씨가 이 이후에 신라를 왕을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때를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돌아갔다고 해서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에 오르는 삼성교립의 시대가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랐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면서 왕위에 오르면은 제일 왕권에서 중요한 게 다음 왕이 누가 될지 그게 안정이 돼야지 다음 왕이 누가 될지 정해져야지 왕권이 안정이 되는 건데 다음 왕이 누가 될지 계속 박석김이 다음이 내다 계속 싸우니까 왕권이 안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왕권이 강화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때 다음에 왕이 되었던 내물왕 그때 명칭으로는 내물마립간이라고 해요. 마립간은 그 당시에 아직 왕이란 거는 중국식의 명칭이었고 아직까지는 왕을 지도자를 왕이라고 이르지 않았고 신라는 마립간이라고 칭했어요. 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식의 명칭인 왕이란 걸 쓰지 않았고 독자적인 마립간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자, 이 내밀마립간 때 이제부터는 하나로 통일하겠다. 우리 내무랑에 우선 김씨만 왕위를 갖겠다라고 해서 김씨 왕위 세습권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안정을 시키고 왕권 강화가 중앙 집권의 핵심이죠. 왕권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지증왕 때 이뤄서 뇌물마리과는 4세기 때 사람입니다. 4세기.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백제의 전성기였던 4세기,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5세기, 백제의 전성기 군초고왕 4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군초고왕 장수왕 5세기. 자, 6세기에 이르러서 신라의 전성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신라 진흥왕 때 이제는 왕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쓰게 되고, 국호도 그전에는 사로국, 사라국 이렇게 정해진 명칭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라라고 하는 정식 명칭과 왕을 이루는 명칭도 왕이라는 중국식의 명칭을 쓰게 됩니다. 이제는 마립간 같은 우리 고유의 명칭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지증왕 때, 지증왕 13년 나오죠. 우산국, 울릉도 지역이죠. 우산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지증왕 때 이제 중앙 집권의 기틀이 조금씩 마련하게 되죠. 뇌물왕, 지증왕을 거치면서 자, 이제 중요한 두 왕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왕은 중앙 집권과 정복 전쟁을 동시에 이뤄낸 왕인데 바로 법흥왕과 나중에 나오는 진흥왕인데,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법흥왕은 앞에 중앙 집권을 할 때 중앙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중앙 수도에서 국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관청. 그런데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병부라고 하는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청을 만듭니다. 자, 이것도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중앙 정치 조직인 거죠. 그리고 법흥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이었던 당시 중국의 율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중앙 집권의 가장 중요한 종교 불교를 수용했던 때가 법흥왕 때입니다. 우리 이차돈의 순교 이런 거 배웠었는데, 원래 신라에서는 불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차돈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에 따라야지 해야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막 백성들에 얘기하고 다니니까 당시 법흥왕이 이차돈을 잡아들이죠. 이차돈에게 야, 지금 불교 우리나라에서 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니 왜 그런 말 하고 다니냐. 불교 진짜 부처라는 말이 진짜 있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차돈이 부처는 진짜 계시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 말이 진실이면 당신이 내 목을 치면은 흰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법흥왕이 그러면 이차돈의 목을 쳐봐라 라고 하니까 이차돈이 죽자마자 목에서 흰 피가 나왔다고 했죠. 그런 썰이긴 한데, 어쨌든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 이후로 법흥왕은 그를 믿고 불교를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불교를. 자, 어쨌든 법흥왕 때 불교를 국가적으로 공인을 하고 영토 팽창에 나서게 돼서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 우리 지역에 있었던 김해 지역에 있었던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되죠. 자, 법흥왕 이후에 아까 성왕과도 함께 한강을 공격했던 누구? 진흥왕이 있죠. 진흥왕. 아까 어디 성왕하고 어디 공격?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육을 하게 되면서 강대국을 노리게 되는 거죠. 한강 유역. 중국과 선진문물이었던 서적들, 약재들, 비단들, 이런 것들, 책들, 선진 기술들, 이런 걸 직접 이제 신라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토 팽창을 하면서 고령 지방에 있었던, 경상북도 고령 지방에 있었던 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대가야까지.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박석김의 삼성교리 돌아가면서 왕위에 오르던 시대에서 뇌물왕 때 김씨가 왕위를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을 거치면서 중앙 집권과 정복 전쟁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죠? 자, 우리 가야는 짧게 해봅시다. 가야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대 국가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고대 국가만 아니에요. 고대 국가. 고대 국가라는 것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이뤄내고 영토 팽창에 나선 그런 국가를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이 가야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어쨌든 가야의 소국들을 처음에 이끌던 뭐 아라가야, 대가야, 금관가야, 뭐 소가야, 뭐 성산가야 뭐 이런 가야들이 있었겠죠. 이런 가야들의 연합을 이끌던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던 맹주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던 김수로 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입니다. 여러 가야 소국들을 연합한 아직 연맹 단계예요. 가야 여러 나라를 연맹한 강력한 왕은 없었고 그냥 이들을 이끌던 맹주 정도 이런 금강가야죠. 자, 이런 처음에 전기가야 연맹,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김해 지역이고, 당연히, 철기, 이런 걸로 유명하고. 자, 어쨌든 이런 금강가야가 전기가야를 이끌다가, 아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내무랑,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대왕 때, 누가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우회가 신라를 공격했다 그랬죠. 근데 신라가 이를 막지 못할 때 이때 왜를 지원해줬던 게 가야였죠. 가야. 자, 가야였죠. 그때 도와줬던 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었고 광개토 대왕은 왜를 제거를 해주고 이 금강가야까지 공격을 하면서 금강가야가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쇠퇴를 하고 이후에 가야를 이끌게 되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던 국가가 고령지방의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여기는 고령지방의 자, 이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이 점점 약해져 있었지만 아직 연맹을 이끌 단계는 아니었던 금강가야를 멸망시켰던 왕이 신라의 법흥왕이고 이 진흥왕 때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던 대가야까지 멸망을 시키면서 가야는 곧 없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가야 지역을 신라가 모두 차지하게 되죠. 진흥왕 이후에 법흥왕이 금강가야, 진흥왕이 대가야까지 제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을 이루어내면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지던 4세기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중심으로 해서 6세기 신라 전성기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면은 여기 나오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양을 성왕이랑 공격을 해서 북한산비도 쌓고 그리고 직접 진흥왕은 자신이 영토 팽창한 곳에 비석을 줬습니다. 마울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여기 나오죠. 창령비 이런 순수비, 순수 직접 왕이 왔다 갔다 해서 순수라고 하는데 이런 순수비도 세우게 되고 여기 나오는 관산성, 옥천 누구랑 싸웠던 거라고 했죠? 백제 성왕이 한양을 서울 한성을 뺏긴 것에 대해서 복수를 했던 것이 관산성인데 복수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진흥왕 때 금관가야까지 복속을 하고 지증왕 때 우삼국을 복속을 했다는 것 내용도 신라 진흥왕 때 전성기 때 지도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중앙 집권 국가를 성립해 나갔는지 그리고 어떤 정복 전쟁을 통해서 4세기, 5세기, 6세기의 전성기를 이끌어내는지 거기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